네, 현재 시간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상황실을 통해서 또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유지인베스트 전덕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덕화 팀장과 세 가지 상황실 알아보겠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50 편입, 신라젠의 기사회생이라고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신라젠의 코스닥 150에 편입되면서 오늘장 시세가 붙었습니다. 이 신라젠만의 내용인지 아니면 코스닥 150 정기 변경으로 인해서 편입된 종목의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닥 150이 신라젠이 편입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150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펀드나 기타 자금 등에서 이제 수급들이 들어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거래 재개 이후에 좀 시장에서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종목들보다 특출하게 좀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쪽 수급은 좋겠지만 국내 수급 쪽에서는 이제 운용 규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외에서는 다른 자금을 좀 기대할 것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코스닥 150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공매도 쪽이나 이런 대차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규 편입이 되는 종목으로는요. 코스피에서는 이제 롯데제과가 편입이 되었고요. 삼양홀딩스가 편출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신라젠을 포함해서 총 11개의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신라젠이 그중에서 가장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라젠이 유독 강한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래 재개가 된 이후로 사실 변동성도 컸고 이걸 뭘 보고 들고 가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셨을 텐데 다음 달 12일에 주요 파이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거기에 뭐 증권가를 상대로도 이야기할 테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자신들의 그 강점, 모멘텀을 이야기할 텐데 신라젠의 행보는 지금까지 어때왔으며 앞으로 어떨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증권사들과 그리고 언론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12월 12일 날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스위스 바실리아 쪽에서 이제 BAL 0981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또 가지고 왔고 그리고 거기서 마무리하고 추후에 이제 대응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협력 사항을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개발 중이었던 이제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이나 그리고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대규모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11월 14일 날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인데 사실 주가는 코스닥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기적인 반등은 이전 대규모 간담회가 이슈가 아니라 자금 유입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나온 내용들이 없기는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좋은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그냥 기대감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 안에서 신라젠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수급의 일시적 효과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부터 수급도 들어오겠다, 코스닥 150에도 편입이 됐겠다, 신라젠 다시 한번 시세를 향해 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1만 원 안착할 것으로 보시는지 신라젠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시죠. 네, 먼저 한 줄 평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매도 시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거래 재개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 네.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전에도 한번 주주분들께 신뢰를 깼던 적이 있던 맞아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반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에 대한 그런 반등이 아니라 결국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12일 날 이번 신약 후보 물질들이나 바실리아 쪽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와줄 수 있다면은 좋은 내용이 나와줄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주가 측면에서 조금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반등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신규 매수
노후죠. 하지만 신라젠 관심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은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 때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그 코스닥 150 정기 편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좀 수급 효과를 보거나 혹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수급 효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사실 아직 주가 자체가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편입된 종목 중에 ISC라고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켓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종목 정도는 이제 이번에 2023년도 1월 달에 사파이어 래피즈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종목도 뭐 모멘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급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 회사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ISC를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CS윈드, 나홀로 봄바람, 지금 겨울바람인데 그렇죠. 여기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증권사업평의 리포트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 IRA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인가요? 왜 많은 리포트가 이 CS윈드의 IRA 수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국내 업종들이 IRA 법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고 웃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IR 법안 수혜주로서 하나다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이제 그런 업종이 뭐냐면은 바로 MPC라고 하는 항목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MPC 항목에서는 이제 해상풍력 설치 부품과 타워 그리고 이제 풍력 날개 등 이런 부품들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S윈드가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기가와트 규모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IRA 법안 자체가 통과 이후에 2024년 미국 내에 풍력 발전에 대한 대규모 증설이 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 중에 AMTC라고 하는 이제 연간 900억 이상의 인센티브 수혜가 있고 증설이나 증설 투자 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회사에서도 매출액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중장기 풍력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또 다수당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IRA에 대한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축소가 돼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S윈드 개별적인 뉴스도 있었어요. 글로벌 최대 해상풍력 타워 그 기자재 공급 계약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증권가에서도 거의 이 해상풍력 타워 시장을 CS윈드가 선점했다, 그냥 아예 다 가져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던 해외 업체였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굵직한 공급 계약이 또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지멘스 가매사와 3.8조 원 규모의 풍력 관련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국내 풍력 누적 점유율이 글로벌에서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S윈드가 그쪽으로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과장부태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현재 공급 계약을 보면은 2024년부터 30년까지 총 3.8조 원에 대한 수주 잔고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매년 5, 6천억 정도 해상 타워를 지멘스에게 고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속력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수주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미 CS윈드가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터빈 메이커와 IRA 법안으로 인해서 풍력 타워 생산 공장에 대한 이제 물류를 받고 있었는데요. IRA 법안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 지금 기존에 있는 CS윈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주 계약을 또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지멘스의 투자로 인해서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네. 좀 물건에 대한 아니면은 시장에서에 대한 마진, 마켓 슈어를 좀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IRA 법안이 풍력으로 이제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비율이 2024년에 40%고 2027년에 55%까지 적용이 돼야만 이 미국 육상 풍력 타워 장기 공급에 대한 베스타스 쪽에서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계약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CS 윈드 오늘 5% 넘게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달렸어요. 76,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막 번갈아 가면서 사들이고 있는 CS 윈드인데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어디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전덕화 팀장의 CS 윈드를 향한 의견은 어떤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대체로 증권사 쪽에서는 한 20%가량 목표가를 상향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또한 이제 풍력 관련해서는 IRA에 대한 법안 수혜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축소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지멘스를 통한 계약으로 통해서 CS 윈드가 굉장히 매출을 단에서는 점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간 매출액이 1조 원 초중반이 나왔던 상황인데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플러스 5, 6천억 원이 더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줄평으로 이제 바람이 밀어주는 주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람이 밀어주는 주가라고 했고요. 신규 매수도 5.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따라 들어갈 때보다는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거는 아마 투자 성향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렵긴 하죠. 네. 네. 그래도 이제 전덕화 팀장은 오늘 상승하고 있고 또 최근에 오르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밝아 보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좋을 법한 그런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겠습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 10% 넘는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 비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뭐 오늘 아침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받았고 뭐 텔레그램으로도 메시지를 받았는데 뭐 매매 실수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가장 신빙성이 있는 루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조금 있는 게 외국인이 이제 보통 원래 저희 장 시작 시간이 9시에 시작이 되는데 이번 수능으로 인해서 10시에 이제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CD 주문이 9시부터 10시간 동안 1시간가량 매도해야 될 물량이 몰리면서 개장 시간을 지연한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10시에 개장이 한꺼번에 매도가 나오면서 10% 이상 급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악재가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야 됐는데 장 시작 이후에 바로 갭을 좀 어느 정도 메꿔주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 후 갭을 메꿀 만한 그런 내용도 없는 상황이고 이 루머가 가장 좀 유력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물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당장 이렇게 10% 하락을 한다는 이유는 그러니까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입니다. 사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했고 마이크론이 급락을 해서 그래서 반도체주 장 초반에 좀 매도 물량이 많나 했는데 이건 너무나 설명이 안 그렇죠. 되는 수치여서 그래 매매 실수라는 시나리오가 차라리 맞겠다. 차라리 그게 좀 그럴 법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오늘 시작하자마자 10% 넘게 쭉 밀렸다가 바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고 지금은 한 3에서 4%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이었잖아요. 마이크론 급락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간밤에 왜 그렇게 빠진 거예요, 마이크론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이번에 4분기 대비해서 내년에 D램과 그리고 낸드 웨이퍼를 20% 감산하겠다고 발언이 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추가로 지출도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추가적인 악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중국 사업 매출이 굉장히 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봉쇄가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현지 반도체 생산 자체가 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또 추가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국내 반도체 업종에서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중국 매출액이 10조 7,782억 원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3조 6,720원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가 10조 7,78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6.9% 감소한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 매출 대비 중국 매출이 거의 37.8%를 차지하고 있는데 29.1%로 감소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좀 부정적인 상황이다. 근데 다만 이게 너무나도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점유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또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차세대 CPU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바로 어젠가요? 그제는 뭐 버핏이 TSMC 그저께였죠. 네, 맞습니다. TSMC 주식 사들였다고 뭐 반도체 이제 갈까요? 뭐 전망이 좋아졌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떤 분은 그냥 SK하이닉스를 밑에 걸어놨는데 저도 모르게 사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뭐 그러신 분도 네. 계시겠지만 아무튼 반도체주 오늘 이 이슈까지 다 더해졌을 때 또 뉴욕 증시 분위기까지 봤을 때 전덕화 팀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는지요?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 자체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거란 생각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수요가 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차별화된 좀 종목들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이번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종목들이 분명히 살아난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줄평도 차별화된 수요가 전망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DDR5 차세대 CPU로 넘어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고 한다면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별화된 수요 전망이라고 해주셨고요. 하지만 지금 SK하이닉스 오늘 하락했다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근데 앞서 ISC는 같은 반도체인데 또 좋게본다 했잖아요. 네, 제가 또 그 사파이어 래피즈 쪽에서 정말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 ISC랑 아비코전자라고 이렇게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년에 뭐 양산한다는 그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와 관련해서는 ISC, 아비코전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그런데 뭐 반도체에 대해서 전망이 다 나빠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SK하이닉스는 추가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전덕화 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